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1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청년 원도심 정비 집중. 부천시가 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부천시는 새해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족과 청년,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원도심 정비를 위해 역세권 정비 사업과 미니 뉴타운 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제도가 부천 시민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돼 부천 시민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전 건강검진 다자녀 가구 세금 경감 청년 공간 원도심 사업 공모 추진 등. 부천시는 오는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천시인 시민 중 첫 번째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비형간염, 간기능, 빈혈, 혈당, 소변검사 등 31개 항목에 대해 무료 검진이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 풍진검사도 할 수 있다. 부천시 소사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회에 한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금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월 1일 고지분 수도 요금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동일 세대의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 기준은 동일 세대의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10% 감면이었다. 부천시 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도 문을 연다. 오는 2025년 6월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인근의 999.9평방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상담실, 카페, 오플룸 등으로 꾸며진다.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간병비도 새롭게 편성했다. 부천시 내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한 개월 이상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이면서 관련 법규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병비는 1일 2만 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며 국가유공자가 위탁병원에 신청하면 부천시에서 이를 확인하고 위탁병원 측에 간병비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부천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쓴다. 내년 상반기 중 원도심 광역 정비사업과 미니 뉴타운 사업 공모를 추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내년 상반기 중 각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준주거까지 과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등 사업성을 보완해 고밀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국 공통 달라지는 제도, 부천 시민도 적용 편의 돌봄 강화, 주거환경 개선 기대. 2025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월 1일부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가 물결표 쌓인 라형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다형 30%, 라형 15%로 상향한다. 또한 0 물결표 쌓인 2세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37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생필품비 지원은 세대당 6만 원으로 인상한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일식 9,500원으로 상향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 나이를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 통장 가입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아동을 추가한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76만 5천 원, 4인 최대 195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부양 의무자 선정 기준을 고소득 연 1억 3천만 원, 고재산 12억 이하인 경우로 완화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7.4% 인상된 114만 8,116원, 임차급여는 24.9% 인상된 28만 1,000원이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중대보수 금액은 각각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상반기 중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상자는 2006년 출생한 19세 청년으로 예술 분야 공연과 전시에 사용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의 매처에서 문화예술 패스 신청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 안전진단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 중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사업 시행인가 전으로 늦춰지고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개선된다. 2025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시책은 부천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설명회 진행. 4.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회는 지난 20일에 원밑귀청 진달래홀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는 사업 수행기관인 4.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회 대표 허혜영 가 주도했으며
이날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의 참석자들은 사업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택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이다. 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부천시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4.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회장, 대표 허혜영, 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돕고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립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현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주거 선택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본격 시작. 시흥시 시흥시장 임병택 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 2025년도 시흥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시흥시청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홍갑표, 4.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 지회장 박남옥, 4.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시흥시지부, 지부장 박의량가 참여한다. 시흥시청은 일반형 일자리 47번지명을 모집하고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복지 일자리 66번지명과 직무지도원 2명을 모집한다. 4.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는 복지 일자리 33번지명 및 직무지도원 1명과 일반형 일자리 7번지명을 모집하고 4. 경기부모연대 시흥시지부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3번지명 총 159명이 대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 유형별로 신청한 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총 54명 모집에 95명, 복지 일자리 총 99명 모집에 152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3번지명 모집에 4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각 수행기관은 참여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합격자들은 오는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각 배치기관에서 사업 유형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들은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서 행정보조 또는 임가공 직무를 수행하고 복지 일자리 참여자는 우체국, 카페,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장애 유형과 개별 특성에 알맞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계도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참여자는 요양, 병, 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유성희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시흥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2025년 장애 학생 교내 활동 지원 대상자 모집.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장애 학생 교내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 특성 및 돌봄 여건 등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교내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 비장애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의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교내 교육 환경 여건과 대상자의 기능 제한 점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으로 행동 평정 및 돌봄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해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하고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초등학생 월 80시간, 평일 4시간, 중, 고등학생 월 140시간, 평일 7시간의 교내 활동 지원 급여가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1월 6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공감도시인 시흥시는 국내 유일의 장애 학생 교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시흥시 장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두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024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 가족 초청 송년 행사. 시흥시 두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7일 다이닝몬드 시흥능곡점에서 2024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가족, 근로지원인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를 진행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유엔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인 관련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널리 알리는 경기도 공모사업이다. 이날 송년 행사는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와 가족들이 서로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안부를 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한 해 동안 진행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준비한 난타 연주와 원댄스 공연 등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두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공계진 소장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장애인 권리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